성범죄 건재를 위한 예방 그리고 대처,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를 집중적으로 한번 다뤄볼 보라쌤입니다. 반갑습니다. 난 문화예요. 저는 아름입니다. 저도 보라예요. 이력이 있긴 미리 말도 좀 맞추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사실 오늘 되게 이때까지 이걸 위해서 달려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뭐 앞에보다 사실 제가 제일 중요하다는 말씀. 그렇죠. 근데 과연 근절은 가능할까요? 이거 준비하면서 참 마음이 좀 무겁기도 했는데 근절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근절은 뭐 어려울 것 같고 근데 많이 줄지 않을까? 그리고 일단은 피해자가 오랫동안 장기간 피해 보는 것만 좀 없어져도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원터치로 되게 이렇게 좋은 말씀이다. 파일 소스만 딱 찾아서 삭제하면 이제 서버 다 네, 있었죠. 국내 인터넷 폭파되고 막 이런 거 좀 있으면 좋겠어요. 삭제 만들 수 있어도 좋지 않을까. 폭파되는 거 좋다. 버튼 하나 누르면.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이유도 없겠죠. 팡팡 없어지면 참 좋겠네요. 쌤 생각도 근절이 가능하다면 저는 뿌리는 못 뽑아도 줄기 정도는 자를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냥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짜 장기화되는 거는 좀 맞는 거예요. 이 말씀도 전 되게 하면서 좀 마음이 무거웠는데 그것만 좀 막을 수 있어도 진짜 많은 부분을 해결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이야기 드릴 건 좀 나눴어요, 주제를. 왜냐면 이게 개인적인 일이 아니다 보니까 디지털 성범죄는 특히 이 사회 전체가 얽혀있고 이게 경제적인 논리로 인해서 카르텔이 공고히 자리 잡은 범죄이기 때문에 개인의 노력으로 가능한 것만은 아니어서 개인의 노력 그리고 또 뭐 개인이 모여서 결국 또 사회가 되지만 이 사회 전체의 노력 그리고 국가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를 좀 나눠서 한번 살펴봤으면 해요. 이게 섞이면 좀 헷갈릴 것 같아서 먼저 그럼 개인의 노력은 어떤 게 있는지 개인은 어떤 노력을 하면 이걸 좀 줄이거나 근절할 수 있을까요? 혹시 개인은 전 말 그대로 뭐 가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거. 요즘 전체적으로 성폭력 예방 교육 같은 거 나가다 보면 옛날에는 뭐 피해자가 뭐 안 돼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라고 했다면 이제는 가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디지털 성폭력 성범죄도 마찬가지지 않을까. 그래서 가해자가 되지 않기 위한 노력. 맞습니다. 근데 이게 또 여기도 함정은 있는 것 같아요. 본인이 가해자가 그러니까 나는 가해자가 될 마음이 없었어 하는 사람은 조심을 하겠지만 사실은 이 경제적 이윤을 취급하거나 막대한 부를 축적하는 사람은 스스로 가해자가 되기를 선택한 사람이라서 사실 이 사람들이 조심할 일은 사실은 또 없겠죠. 근데 우리는 청소년을 또 지도하는 입장에서 잘 모르고 내가 실수로 이게 가해가 되는지 잘 모르는 청소년이 있다면 또 그런 어른이 있다면 그런 사람은 이 강의를 통해서 내가 어떤 부분을 좀 조심해야 되겠구나가 되긴 할 것 같아요. 또 가해자도 또 나뉘네. 이게 선의 가해자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그렇죠. 만약에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그쵸. 하는 가해자들은 이미 그게 잘못이라는 건 알고 있다. 충분히 알고 있죠. 알고 있으면서 그냥 어떻게 하면 내가 부를 좀 더 축적할까, 내가 원하는 목적을 이룰까 이렇게만 골몰하지 이런 교육을 된다고 해서 조심하지는 당연히 않겠죠. 하지만 내가 가해자가 될 생각이 없었던 많은 선량한 우리 청소년이나 어른들이 있다면 이 교육으로 좀 조심을 했으면 좋겠죠. 그런 가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조심할 것들은 뭐 당연히 타인의 동의를 받지 않은 그 어떤 행동들 촬영하는 것부터 유포하는 거 또 어디에 업로드하는 거 당연히 다 된다. 이제 다 알고 있지 않나? 사실은. 네. 근데 그러면 제가 문득 좀 네네. 궁금한 게 생겼는데 네. 불법 촬영을 하는 사람과 유포하는 사람들 중에 둘 다 이제 가해자이긴 하잖아요. 네네. 그럼 둘 중에 누가 더 죄가 클까요? 불법 촬영하는 재밌는 사람과 질문이네요. 유포하는 사람들 중에 쌤 얻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 성착취물을 저도 아무것도 생각은 안 해봤는데. 성착취물을 제작하는 사람이랑 유포하는 사람 중에 누가 더 나쁘냐는 말씀이시죠? 네. 근데 사실 이게 더 강한가 뭐 약한가로 따지기보다는 실제로 법적 처벌만 봐도 한 대 묶어서 약간 이렇게 처벌을 하고 있더라고요. 형량을 보니까. 그래서 이게 경중을 따질 문제는 아니지 않을까. 쌤은 근데 저는 또 네. 이제 개인 사심을 넣어보면 어쩌면 유포가 더 큰 것 같아요. 왜냐면 입장을 바꿔서 누가 내 그걸 제가 피해자라고 한번 생각을 했어. 잠시
피해자로 생각했을 때 제작한 것도 소름 돋는 일이긴 하지만 이걸 개인이 혼자 소장하고 있으면 한 명한테 소름 돋고 말 일인데 이게 유포가 됐을 때 전국에 내게 생중계가 된다고 생각했을 때 난 데미지가 더 큰 것 같다. 그래서 이게 뭐 쌤 말대로 경중이 있는 건 아닌데 내가 피해자라면 좀 유포에 좀 더 소름 끼칠 것 같다는 생각이 또 들기는 확산되게 만드는. 무서울 것 같아. 저도 어느 정도 가해자가 되지 않기라는 그 말을 듣고 좀 많이 좀 고민을 해봤던 거는 이게 비단 불법 촬영물이 유포되는 것을 넘어서서 일부의 소수들을 위한 형태의 컨텐츠를 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건 불법 촬영이 아니지. 근데 이제 우리가 관리하고 있고 거기에 소속된 사람들만 볼 수 있도록 합의하에 촬영을 했다고 해봅시다. 그러니까 성인물을 제작했다고 해봅시다. 개인이. 뭐 한국에서는 이것도 좀 문제가 되지만. 근데 그 자체는 서로 합의했으니까 범죄 케이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것이 유포가 되는 순간에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유포가 훨씬 더 그 범죄의 범위가 더 큰 것 같아서 이거를 공유하려고 한다는 생각 자체를 조금 안 해야 되겠다는 거를 좀 더 인식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사실상 더 좀 노력을 하면 더 거시적으로 이런 게 유통되는 과정이 사실은 뭐랄까 클린한 형태의 온라인 세상이 아닌 거죠. 그쵸. 불법 유포 그쵸. 다 그 외. 네. 근데 이런 문화가 우리한테 있잖아요. 불법 다운로드를 하는 부모님 또 거기에 좀 익숙한 부모님 뭐 우리 있잖아요. 이렇게 새로운 영화 나오면 예전에 우리 드라마 볼 때 부모님 외출하기만 기다리던 청소년 막 이게 막 그런. 그러니까 이제 정품을 구매하지 않는 부모님 안에서 교육받은 네, 자녀들. 교육받은 자녀들은 그런 컨텐츠,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위해서라도 그런 사이트를 들락날락 할 수가 있고 그렇게 들락날락 하다 보면 유포된 영상물들을 접할 기회가 많고 그래서 오히려 디지털 사용 문화부터 조금 접근을 하는 게 오히려 거시적인 측면에서 개인에게 어떤 이런 성범죄를 예방하는 효과도 있지 않을까. 근데 정품이 너무 비싸. 아예 클린한 인터넷 문화. 근데 비싸. 이 부분에 제가 에피소드가 하나 생각이 나는데 이거 해보세요. 제가 예전에 한 20년 됐던 것 같아요. 미디어가 성행할 무렵에 제 지인으로부터 진짜 직접 들은 이야기인데 그때 한참 이렇게 불법 비디오들이 성행할 때 휴게소를 가면 이렇게 막 봉고차에 싣고 와서 이렇게 파는 분이 계셨대요. 그래서 그분이 큰맘 먹고 이제 구입을 했대요. 그때 당시 돈으로. 그래서 얼마를 주고 해서 이제 집에 와서 굉장한 기대를 가지고 이제 다 재워놓고 혼자 몰래 밤에 그걸 탁 틀었는데 밤새 말이 투혼을 달리더라. 진짜 지인이 했던 얘기예요. 그래서 사기당했잖아. 그러면서 밤새 말이 투혼만 달리고 있더라. 막 이런 얘기인데 그 사람이 기대했던 내용이 저는 뭔지 모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모르지만 그런 것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일상화되어 있고 그런 것들을 부끄럽지 않게 또 그런 얘기하고 판매하고. 저도 그 얘기를 들을 때 왜 그런 걸 구입하려고 했어? 라고 문제의식을 가지고 얘기하지 않았던 부끄러운 과거가 있네요. 그러니까 우리 정보화 시대로 바뀌면서 네네. 그렇게 정보를 유용하게 희소적인 것들을 취하는 게 어떻게 보면 능력으로 평가되고 있으니까 맞습니다. 근데 그런 문화도 조금 개선이 되어야 이런 이제 범죄물이 유포되는 것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근데 예전에는 그렇게 그래도 뭐 연출된 것들을 조금 즐겼더라면 지금 또 조금 더 지금 느낌은 엠버머 사건 이후로 느끼는 건 진짜 타인의 비극을 그걸 소비해서 즐기는 것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연출이 된 것과 타인의 비극을 소비하면서 쾌락을 얻고 즐거움을 얻는 것들. 그래서 그 엠번방 사건들의 가해자들끼리 그 단톡방을 제가 봤는데 뭐 조주빈 얘기도 나오고 무슨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그 안에 보면 그 어떤 피해자에 대한 미안함이나 일말의 죄책감이나 이런 게 전혀 없고 누가 이번에 자살했대 이랬을 때 오 유작 뭐 이렇게 바로 말하는 거 어떡한데 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그저 바로 그 다음 채팅에 또 말들은 유작 되겠네 뭐 이런 식의 더 뛰겠네. 그런 말들이 오고 가는 것을 제가 사실은 좀 더 경악하긴 했거든요. 이럴 때는 이런 분들은 과연 그래서 가해자가 되지 않도록 조심하겠냐는 거죠.
그 안에 형성된 문화가 더 강화시키는 것 같아요. 그냥 처음에는 죄책감이 있었던 가해자더라도 이 문화 안에서 공범이 같이 얘기하고 하는 말들, 오가는 말들이 그런 거니까 나의 죄책감이 덜어지는 느낌? 그래서 더 강화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오히려 디지털 사용 문화가 저는 그런 양상을 보여준다고 생각하고 그런 사람들의 그런 언행들이 그 사람의 인격체를 대변한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맞습니다. 우리가 핵심인 것 같아요. 사실 연예인 분들의 그 자살 사건을 보더라도 그 안에 성적인 메시지가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근데 그거는 우리 사회에서 디지털 문화 속에 관심받고 맞습니다. 이슈가 되고 그런 자극을 불러일으킴으로써 만족을 얻는 그런 문화 풍토가 오히려 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부터 좀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누군가 하나라도 좀 진지하게 의미를 가지고 메시지를 주면 거기에서도 변화될 수 있을 텐데 이제는 사실 커뮤니티마다 성격을 아예 분리해서 받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배척해버려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사람 뭐 진짜 진지충, 엑스 그렇죠. 선비 뭐 이런 식으로 말해버리죠. 그 안에서 배제. 진지하게 말하고 뭐 이런 사람들은 바로 배제시켜버리고. 또 그런 부분도 개인이 조금 더 내가 가치롭게 생각하는 것들을 디지털 환경에서 어떻게 구현할까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뭐 약간 선비충이긴 하지만 요새는 선비충도 아니고 엑스 선비입니다. 차마 앞에 말을 못하겠고. 네. 근데 제가 열선비이긴 하지만 그래서 그런 열선비 좋네요.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몰랐는데. 더 적극적으로 하고 싶어도 어려운 것도 사실이고 불편한 것도 사실이고 그만한 필요성을 잘 못 느끼는 것도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메시지를 주고자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긴 하지만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또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렇게 보면 오히려 그런 문화를 위해서 내가 더 열선비가 돼야 되지 않을까. 적극적으로. 백선비가 돼가지고 그런 메시지를 좀 자꾸 주려고 하는 사람이 느는 것도 개인이 할 수 있는 노력인 것 같아요. 그렇죠. 한 명 되면 용기 있는 출발이 중요한데. 맞아요. 실천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저 그러고 보니까 저 열선비 역할 한번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그 단톡방에 한 70분인가 정도 모여있던 단톡방이었는데 누가 좀 생일이라고 하니까 여성의 벗은 몸이 이렇게 벗은 여성, 혈벗은 여성이 상자 안에 이렇게 막 들어가 있는 걸 꽃으로 막 이렇게 해놓은 걸 이렇게 선물이라고 이렇게 주는 어느 누군가가 사진을 올리면서 네, 제가 굉장히 좀 관계가 좀 깨어질까봐 불안하지만 그래도 또 제가 하는 일이 있다 보니까 도저히 묵과할 수 없어서 조심스럽게 이렇게 불편하다고 올렸는데 올리면서 나는 좀 별로다고 하지 않을까 사실 제가 나이가 있다 보니까 이 나이에 뭐 저런 거 가지고는 이럴까봐 사실은 조금 조심스러웠는데 그 단톡방에서 한 3분 정도가 제 말에 동의를 해주시면서 아 그래요 뭐 이런 식으로 모두가 똑같이 이 사진을 즐거워하는 건 아닙니다. 몇 개가 올라온 거 되게 한 70분인데 3분 정도가 따라와서 올리시는 걸 보면서 아 내가 용기 내길 잘했구나 그런 생각을 하긴 근데 그 출발을 제가 끊었기 때문에 그 3분도 안 올리실 수 있었고 나머지 또 3분 밑에 한 30분 정도는 또 동조를 나타내진 않아서 속으로는 또 동조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맞아. 지금 뭐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이제 성범죄와 관련된 변화들은 사실 미투 운동에서부터 또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발굴까지 진짜 지극히 개인의 첫 번째 시작을 통해서 정말 많은 변화가 일어났으니까 그런 노력들이 가치롭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 우리도 기회가 되는 그 자신들만의 영역에서는 그런 역할을 조금 하려고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좋은 말들을 많이 하고 있네요. 사실 이 부분에서 할 얘기가 진짜 시작하기 전에 아무도 상문 선생님이 이거 길어질 것 같은데 이런 고민을 하셨는데 그래서 좀 가볍게 이렇게 제가 중간 에피소드도 하고 하지만 이걸 결코 우리가 가볍게 생각해서 이렇게 뭐 좀 웃으면서 하는 건 사실 아니에요. 너무 이게 길어지고 내용이 방대하다 보니 조금 너무 하다하게 가면 지겨우실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웃으면서 이런 얘기를 하지만 사실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들 저희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다음으로는 또 뭐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 흔히 사실 우리가 교육자다 보니까 학교에 피해 예방 교육을 주로 가죠. 그래서 늘 이게 한계가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가 교통사고를 입은 피해자의 잘못은 아니고 또 아무리 조심해도 어느 날 갑자기 날아온 차를 막을 수도 없고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란불에 건너라, 초록불에 건너라, 뭐 횡단보도를 이용해라, 주변을 살펴보라 이런 걸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뭐 교통안전수칙을 알려주듯이 저희 현장에서 이렇게 알려줄 수밖에 없고 또 이것도 필요하기도 하고요. 그러면 어떤 안전수칙이 있을까를 알아보기 전에 더 중요한 건 이런 걸 알려주면 또 꼭 안전수칙을 지키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좀 비난을 하거나 잘못됐다. 그래서 2차 가해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부분이 좀 우려돼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반드시 먼저 생각하시고 이것을 지키는 건 본인의 안전을 위해서 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안전수칙을 잘 지키 못하거나 미처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서 그 사람의 잘못은 아니고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피해자 유발론을 한다라던가 저 사람은 과연 순결한 피해자인가? 저 사람도 그런 걸 찍고 싶지 않았을까? 저 사람도 약간 음란한 거 아닌가? 이런 고정관념이나 편견을 가지고 바라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은 있어요. 또 이런 우리가 편견 가지면 되게 또 중요한 점이 있어요. 만약에 피해자에게 우리가 2차 가해를 하고 이렇게 했을 때 피해자를 알고 움츠러들게 하죠. 세상 밖으로 못 나가게 하는 거야. 얘기하지 못하고 신고하지 못하고. 그거는 피해자 개인의 문제일 것 같지만 저는 처음에 사실은 신고하지 못하고 움츠러들 때 개인의 문제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런 사람이 움츠러들고 숨어들고 지하에만 있고 아무도 신고하지 않으면 범죄자는 굉장히 활개를 치겠죠. 그래서 범죄가 근절되지 못하는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피해자들이 많이 신고해줘야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해자들도 조심하게 되고 좀 가해자가 움츠러드는 세상이 되는데 피해자가 움츠러들고 다 숨어버리면 범죄는 뭐 활개를 치죠. 아무도 신고 안 하는데 범법행위를 하고 다녀도 수백 명, 수천 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아무도 신고하지 않는다고 생각해봐요. 진짜 이 사례는 범죄 사례겠죠. 이게 다른 사건에서는 그런 뉘앙스가 잘 없는데 또 생각을 해보면 한국에서는 선거와 관련된 윤리적인 잣대가 공공연하게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거 자동차 사고 같은 경우에는 네가 왜 빨간불에 건너냐라는 말 자체를 안 하잖아요. 안 하죠.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대한 윤리의식은 지금 거의 없거든. 네. 왜냐면 이미 어느 정도 융통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미 그런 선례들이 많아. 빨간불이라서 중요한 게 아니라 차가 사람을 친 게 중요한 사건이니까. 근데 우리 사회에서 계속 공공연하게 선거 관련된 윤리를 언급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자꾸 고착화되는 것 같아요. 특히나 아이들이 이번에 성착취 당했던 케이스도 보면 본인이 자기의 몸을 이렇게 사진을 업로드했기 때문에 근데 이 행동이 일단 우리가 윤리적으로 용인하지 않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은 성문화에 대한 윤리적 잣대도 좀 다르게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개인의 성생활에 대해서 합의 없이 이루어지는 폭력이라고 될 수 있지만 근데 합의하에 이루어져 있고 자기의 자율적인 선택에 의한 행동이라고 하면 우리가 사회적 윤리 잣대를 대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민감하게 평가하고 또 그걸 또 공공연하게 얘기하지 않으니까 자꾸 피해자 유발론이 나온다고 생각해요. 자꾸 윤리적 잣대를 자기의 개인적인 기준을 사회적 기준이나 가해자에게 들이대니까 이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해서 오히려 그런 문화를 그런 윤리적 잣대를 댄다는 것 자체를 조금 없애려고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걸 일탈계라고 표현하는 것도 사실은 자기의 일탈계라고 어쩌면 잘못된 걸 수도 그렇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사실 일탈계가 아니라 지난 시간에 말했듯이 자기의 판타지를 어쩌면 실현하는 걸 수도 있고 또 우리가 바디 프로필 같은 거 요즘 찍는 거 유행이잖아요. 그것처럼 바디 프로필은 허용이 되는데 뭐 어느 선까지 일탈계도 어떻게 생각하면 바디 프로필처럼 자기의 뭐 몸에 대한 자기 표현 근데 일탈계가 너무 나갔나? 일탈계 너무 나갔나? 아니 이거 바디 그냥 프로필 개인의 성생활을 보편적인 개념으로 정리하려고 하면 힘들지. 힘들죠. 네. 뭐 화장실에서 그러니까 뭘 누군가에게 하든 피해를 그냥- 준 게 아니잖아요. 그냥 개인 자기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내 거를 기념으로 그냥 내가 근데 기념이라고 보기에는 그게 조금 바디 프로필 같은 느낌이 아니라 좀 뭐라 해야 되냐 사실은 이제 뭐 신체 사진이나 이런 것들도 이제 인터넷에 유포하거나 올렸을 경우에는 사실 경범죄처럼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그게 있거든요. 한 그 정도 수위라고 일탈계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글쎄요 판타지 근데 실현이라던가 그거를 실현하기 위한 사람끼리 계를 한 거잖아요. 아, 그것도 문제가 되네. 그냥 개인의 계정에 어떻게 보면 올린 거죠. 계정에만 올린 거. 그 개인 생활을 보는 게 맞지. 개인 그러니까 생활, 사생활. 제가 좀 독특한 사람들 꽤 많이 보는데 주변에 뭐 공공 화장실에서 볼일을 볼 때 항상 비데를 써야 되는 분이 있으세요. 근데 그 비데가 없는 데도 많잖아. 그러면 씻어. 공공 화장실에서. 그럴 수 있지. 네. 그리고 이제 그 바지도 다 벗고 옷을 탈의한 상태에서 볼일을 보시는 나름 분들도 있고. 잠궜어. 네. 근데 문이 뜯겼어. 그러니까 저는 그런 정도라고 봐요. 어차피 개인의 사적인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쵸. 그러면 전 국민을 상대로 자기가 그걸 드러낸 건 네. 아니잖아. 그냥 그거면 충분하다고 생각해. 그냥 뭐 개인의 성적 생활, 성적 취향 뭐 이런 정도로 보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그게 일탈이든 아니든 그거는 개인의 판단이지. 제가 그 친구를 봤을 때 내가 봤을 때는 일탈이 성폭력이 생겼거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공공장소에서 뭐 하는 거지? 하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다르게 생각해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도 들고. 저는 이걸 일탈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우리 문화구나 이런 생각이 사실 조금 그렇죠. 들었거든요. 근데 그 일탈계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 음란물을 소비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하나의 장르라고 생각해요. 그것도 이미 하나의 영상 콘텐츠로서 그렇게 명명했다고 생각해. 그래서 일탈계라는 용어 자체가 사실은 이미 성범죄를 조장하는 형태의 메시지라고 생각해요. 그냥 사진 정도겠지 뭐. 화보. 어쨌든 무슨 얘기하다 우리 이렇게 됐죠? 이거 활발한 토론 참 좋습니다. 근데 가끔 길을 잃기도 하겠네요. 어쨌든 제가 2차 가해로 이어지지 않고 피해자가 안전수칙을 알았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그래서 안전수칙을 또 우리에게 알려주긴 해야 되니까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뭐 개인정보 노출을 주의하는 것 자체. 그쵸.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자기의 개인 아이디, 뭐 사는 곳, 학교, 뭐 이런 것들, 전화번호 이런 것들. SNS 보면은 이제 내가 어느 장소에 와 있는지, 그리고 누구랑 있는지 이런 것들 뭐 태그도 하고, 그게 어떻게 보면 문화다 보니까 그렇게 사용하는데 사실은 이제 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높죠. 본인 얼굴 사진이라던가 집이라던가 이렇게 너무 많이 노출되니까 상대는 익명성으로 다가오는데 나는 모든 게 노출돼 있는 상태에서 표적이 되기가 굉장히 쉬울 수도 있겠네요. 뭐 한 3가지 정도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맞네. 일단은 촬영을 조심하는 부분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사실 불법 촬영물 설치형 카메라들이 곳곳에 있지는 않지만 그런 것들을 조금 확인해 보는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제 저희 여자들은 화장실 가면 어느 순간부터 그게 습관됐어요. 그러니까 이거 꼭 어디 들어가면 뭐 이렇게 정치를 가지고 찾아보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자꾸 앉아서 보게 돼요. 구멍이 있나, 뭐 이렇게. 밑에 뚫려 있나. 실제로 보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그런 검사를 기관에 해달라고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공공기관이면 예를 들어 지하철 역사면 이렇게 불법 카메라를 탐색하는 형태의 활동을 주기적으로 좀 해달라는 요청을 해줘야 된다는 거. 그래도 어떤 화장실에 갔을 때 이 화장실은 뭐 불법 촬영물로부터 안전한 그렇지. 화장실입니다. 뭐 그런 걸 적어놓은 화장실이 있더라고요. 실제로 검사도 하고 있고 주기적으로 네. 지금 여러 공공기관에서 하고는 있는데, 사실 그거를 막 매일 매 시간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분기별로만 해줘도 난 맞죠. 좋다고 생각해. 왜냐하면 설치하고 이게 번거로워서라도 네. 자기가 걸릴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성별이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출입하는 거에 대한 통제도 조금 해야 될 것 같고. 그렇죠. 네, 그리고 뭐 그런 형태로 이제 또 공공장소에서 누군가가 이제 카메라를 촬영하려고 할 수 있다는 것을 좀 생각하면서 그런 내 신체를 조금 좀 조심하는 경향이 좀 필요하다. 그렇지 아니 그쵸. 이게 그렇지 않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해서 제가 아까 시작하기 전에 썰을 계속 푼 이유가 책임을 굉장히 얘기하는 건 슬픈 아니고, 얘기입니다. 다만 피해 정도가 너무 맞습니다. 심각하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한은 다 해보자는 의미에서. 네, 우리 제도가 나 이런 문제가 있어라고 얘기를 했을 때 원터치로 다 조치가 가능하면 저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거기까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미치지 못하니까 아직. 네,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이제는
그 개인 컨텐츠를 제작하는 경우가 꽤 많잖아요. 근데 이제 연예인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이게 거울에 반사된 자기를 간과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촬영하는 이 환경에서 내가 뭘 하든 내 맞은편에는 내 얼굴이 노출될 수 있는, 또 내 나체가 보일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요소들이 좀 많고, 그게 또 발견이 되면 또 쉽게 유포가 돼요. 그렇죠. 뭐 이렇게 그냥 얼굴이 있고, 아니 얼굴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몸캠을 촬영을 하는데 반사돼서 이 사람의 얼굴이 보이는 거죠. 그런 경우나 아니면은 얼굴만 보인다고 생각했는데 몸이나 속옷이 노출된다던가 그런 케이스가 꽤 많아서 특히 이제 셀카로 촬영하니까 우리는 렌즈만 본다는 거지. 뒤편에 뭔가를 생각하지 네. 않는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반사돼서 카메라에 찍히는 것도 있으니까 공공장소를 어떻게 클린하게 관리할까 하는 부분도 좀 고민해봐야 되고, 그리고 내가 촬영하는 촬영물에 혹시나 반사가 되거나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을까.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함께 이용하는 장소에서 내가 촬영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신경 쓰고 조심해야 될 부분도 있다고 생각해요. 이런 부분은 조금 맞아. 대중적으로 노력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한숨이 좀 왜 갑자기 순간 한숨이 어쩔 수 없. 지금 그 사실은 조심하지 못하고 실수하든 뭐 어떻게 하든 범죄에 노출되든 본인의 잘못은 아닙니다만은 아직 이 사회가 그 모든 것을 다 막아줄 수 있는 사회로 아직까지는 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니, 그래도 개인의 안전을 조금이라도 자신들이 확보할 수 있는 이런 팁들은 알고 있으면 좋겠죠. 노력들도 필요하고. 이게 얘기를 하고 보니까 공공장소, 사실 내 신체가 노출되는 그 개인 촬영 활동에서 조심해야 되는 건 남성도 분명히 해당되는 것 같은데, 공공장소에서 조심해야 된다는 메시지는 여성에게 좀 많이 국한된 것 같아요. 내가 얘기는 했지만 나는 신경 쓰지 않거든요. 화장실에 갔을 때의 불안이라든가. 화장실이든 뭐든 어디서든 누가 나를 촬영할 거라 생각을 안 해요. 그런 불안이 전혀 없어. 이게 남성이라도 그렇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럼요.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좀 이게 민감성이죠. 네, 좀 더 사실은 조심스럽기도 하고. 남성의 성을 가지고 이때까지 몇십 년을 살아오면서 반대적인 성이 겪고 있는 거 사실은 일일이 다 몸소 알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민감성이 이렇게 올라오면 그럴 수도 있겠구나. 나는 그 당연하게 누려왔던 것들이 어떤 성에서는 당연하지 않겠구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우리가 좀 확실히 많이 불편하죠. 특히나 뭐 해수욕장 같은 데서는 화장실 가서 저희처럼 이렇게 계속 막 훑어본 적 없으시잖아요. 없죠. 그러니까 저희는 검정 화장실만 가면 이게 습관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피해 불안인데, 사실은 이걸 찾아보면서 그런 댓글도 많았어요. 뭐 맨날 여자만 당한다 하냐, 막 이런 식으로. 막 그 뭐 남자는 다 가해자라고 하냐. 어떻게 보면은 여성은 이제 본인이 피해자가 될까봐 우려를 하고 있고, 남성의 경우는 주로 내가 가해자가 아닌데 일반화되는 것에 대한 굉장한 분노를 표출하고 있더라. 이게 많이 하죠. 잠재적인 가해자. 그러니까 이거를 저는 피해자와 가해자로 구분하지 않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렇게 나누면 사실. 그러니까 저도 가해자가 아니라는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공감이 된다니까요. 막상 진짜 나는 똑같은 수영복을 입지만 나는 거기에 대해서 민감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지. 근데 누군가가 그거 촬영해가지고 나한테 혐오적인 시선을 보낸다. 야, 이거 예를 들어 같이 MT를 가서 활동을 하는데 그건 어떤 여학생이 찍어가지고 자기들끼리 본다. 그것만 해도 사실 불편한 일이에요. 그럼 나도 조심해야 되는 게 맞지. 근데 상대적으로 보편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이 성범죄에 대한 예방에 대해서 논의하는 차원에서 남성인 내가 조심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피해를 더 좀 축소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나의 의식 속에 나는 조심하지 않는 거지. 그럴 필요가 없다고 느끼니까.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갑자기 말했던 게 조금 조심스럽기도 하고. 오히려 사회적 분위기나 이런 것보다는 제도나 지원 정책이 더 확실하게 마련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더 많이 드네요. 그리고 또 지금부터 하면서 그러면 나는 그렇지 않은데, 만약 쌤 같은 경우도 특히 그렇고, 나는 그렇지 않은데 일부 때문에 전체 남성이 이렇게 매도되는 것 같은 느낌, 감수는 잠재적 이런 느낌이 든다면 왜 우리를 잠재적 가해자로 만드냐고 이렇게 피해를 입는 여성들에게 말할 것인가. 과연 이것이 오히려 너희 같은 범죄자들 때문에
우리 전체 남성이 욕먹는다고 그 비난의 화살은 여성에게 가야 될 게 아니고 그 범죄자들에게 비난을 해야 되지 않을까? 너희 때문에 내까지 도매금으로 넘어간다. 차라리 정 비난을 할 것 같으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죠. 아닌가? 비난하는 그 사람은 당연히 비난해야 되지. 근데 그 사람의 잘못은 너 때문에 내가 욕먹는다는 개념이 아니라 너의 행동이 윤리적으로 잘못됐다는 거고 오히려 남성 전체를 너가 욕먹이고 있잖아. 아니 그거는 남성 전체를 욕하는 그 사람에 대한 문제. 그렇죠. 욕하는 사람에 대한 문제는 사실 그리고 남성 전체를 욕하지 않았는데 욕한다고 해서 받아들이는 근데 거 이 아닌가? 토론이 왜 생기게 됐냐면 사실 이 커뮤니티나 인터넷에서 왜 생기게 됐냐면 사실 요즘은 이제 성별 갈등이 막 불타오르는 시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이 인식이 잘못된 사람들이 그 뭐 이래서 남자는 안 된다 식으로 잘못된 고정관념을 표출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논의가 말 생기는 끝에 거죠. 꼭 네, 사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랑 만났을 때 가해자가 잘못했다고 모르는 사람 없고 피해자 잘못 없다고 모르는 사람 없거든요. 맞아. 근데 이제 일반화하는 거지. 음. 그 이제 환원주의라고 얘기를 하나? 요거 작은 걸로 크게 보고 얘기를 하니까. 근데 그게 분명히 그게 잘못된 인지적인 오류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런 문화 풍조에서 나타나는 남성에 대한 어떤 분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다수가 사실은 좀 주류적인 분위기가 있기는 했거든, 확실히. 이 분위기를 문화 풍조를 따라가 보잖아요. 우리가 이 디지털 성폭력의 발전 이걸 이제 조사하면서 어찌됐든 성산업에서 여성이 유희적인 형태로 표현된 건 맞아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 이 여러 가지 또 성문화가 또 형성이 되잖아요. 그 안에서 역기능적인 피해가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과정을 살아온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분노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좀 속상하기는 하고 좀 처치곤란이기도 한데 좀 이렇게 건전하게 얘기할 수 있는 성별이 장이 또 잘 올걸. 함께 포함된 장이 좀 있으면 더 좋겠다고 생각하고 물론 저도 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남성연대에서 저를 싸잡아서 욕할까 봐 걱정이 되기도 한데 뭐 별말은 안 하셨어요? 그렇게 하셨어요? 난 맞는 말 하고 있어요. 소신있게 근데 얘기하고 오늘 이렇게 있습니다. 성별이 섞인 건 좀 좋네요. 좋은 좋은 것 같아요.